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본원 제자들이 이 RT 검사, 방사선 투과 검사를 한번 의뢰를 해서 촬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본원 채널을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동안 비파괴 검사나 RT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거나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금일 이 본원 이 제자들이 이 RT 촬영을 함으로써 용접을 하는 것을, 필름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서 간접 경험도 하시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용접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선생 용접교실 가자! 그래, 가자! 자, 이게 좀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RT를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또 촬영을 하면, 가까운 데 촬영을 하면 또 그거 하기 때문에 우리 해양 플랜트 쪽에, 자, 우선에 제가 소를 한번 볼게요. 체크가 지금 돼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제가 조금 나눠 드릴게요. 자, 우선에 금일 지금 제가 RT 촬영한 거는 사실상 분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났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제가 분량을 다 집어넣으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촬영을 했을 때 분량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분량을 조금 넣어보라는 게 많아서 실제로 분량이 좀 났을 겁니다. 우리 우선 첫 번째,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름을 저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N님, N님, 자, 요거 일단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M님, 얼굴 안 나오게 그냥 전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는 요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반적으로 용접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이렇게 지금 떴는데, M님, 하나 더. 요거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촬영을 할 때 미리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이제 코멘트를 해양 플랜트에서 조금 까다로운 프로젝트 기준으로 좀 촬영을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용접할 때 시험 기준하고 프로젝트 공사 기준하고 조금 다른 거는 구분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 페이퍼나 필름지에다가 조금 코멘트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시면서 그런 코멘트가 있으면 조금 어떤 구간이냐면, 이거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 이런 것들은 막 그렇게 아마 써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이님, 어마어마하게 뭐가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S님인데, 우리 S님은 일단 이거는 아주 불편하게 들으실 필요 없고, 어차피 우리가 분량을 일부러 낸 거잖아요. 영상에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촬영을 하기 전에 그냥 너무 용접을 깨끗하게 다 해버리면, 통과가 돼버리면 우리가 분량 수정을 하거나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량을 일부러 본인이 그동안 궁금했던 걸 전부 다 넣어보기로 하고 촬영을 한 거라서 지금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넘버 4 S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용접 상태는 좋지 않다 라고 지금 코멘트가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우리 S님도 하나는 두 개 다 전반적으로 용접 상태가 양호하다고. 그다음에 L님은 경북에서 온 L님. 자, 이것도 전반적으로 양호하대요. 그 다음에 우리 경남에서 온 H님. 전반적으로 용접 상태가 양호하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플랜트 용접사로 진행하고 있는 지금 G님. 결함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나중에 요거 지금 끝나고 나서 파이프를 한번 나눠가지고 좀 가져가갖고 분류를 좀 할게요. 뜯어가지고. 그 마지막 이제 K님인데 요거 잠깐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름 좀 가리고. 여기 보시면 검사의 기준에 보시면 맨 처음에 프로젝트 넘버라고 돼 있는 거 있죠? 프로젝트 넘버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제 보통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에 배관 스풀 넘버가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이 용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용지가 일단 아니고 거기 조인트 넘버란 이런 데 스풀 번호가 들어가요. 프로젝트 넘버는 이제 어느 호선, 어느 배, 어느 공사. 그 다음에 조인트 넘버는 배관 도면 번호에서 나오는 배관 번호 있죠. 그 번호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넘버라는 거 보이세요? 로케이션 넘버라는 거는 이 구간 표시, 식별 구간 표시를 하는데, 0번에서 1번, 1번에서 2번, 이런 구간을 이제 표시하는 거고, 그 필름이 그 구간이다 하는 게 지금 실물 파이프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아는 뭐겠어요? 배관 사이즈죠. 배관 사이즈, 이제 외경이고, T는 두께입니다. 150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150A,
실제로는 6인치하고 150A하고 다릅니다. 이 비파게에서도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150A는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6인치라고 생각하면 7.1T라고 하는 거는 방사선 투과 검사는 이 두께가 아주 중요해요. 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께를 A로 표시하는 것보다 몇 T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필요해서 몇 T라고 적혀 있는 거고, 데이트는 날짜죠. 우리 촬영한 날짜. 여기 A라고 보신 지금 리설트라고 보이는 거 보이세요? 리설트? 여기에 이제 지금 표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흩날리게 돼 있는 거.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 모양이 A라고 적힌 겁니다. A가 accept. accept가 뭐예요? 받아들이겠다. 합격이다. 그 다음 R이라고 적힌 거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R이라고 적힌 게 reject입니다. 불량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 전체가 불량이 난 거는 맨 앞장에 표시가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체가 업세트는 뭐 적혀 있을 거예요. 리젝트가 난 것도 중간에 리젝트가 난 거는 맨 필름 앞장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고, 제가 나머지는 요거 뷰어로, 실물 보면서 뷰어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결함을 일부러 지금 전부 다 최대한 노력해서 넣은 거예요. 근데 노력해서 넣었는데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렇게 결함을 넣어봄으로써 자신감을 조금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결함이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자, 보자. 자, 여기 8번 아주 지금 유독 지금 지금 여기서 결함이 많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그나마 학원에서 용접 연습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 실력이 기량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실력이 되는데 왜 결함이 많이 나왔을까요? 이제 기량이 되니까 결함을 낼 줄도 안다는 거예요. 좀 잘 못하시는 분들 짬이 안 됐으면 결함을 내려도 잘 못 내, 봐봐. 그렇게 약간 오해를 좀 덮어주고. 자, 일단 장난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결함이, 요 결함 무슨 결함이죠? 백발림이죠? RC. 그 다음에 과도한 용이, 그 다음에 융합불량이 나왔습니다. 자, 요 결함이 요렇게 나온 거 8번. 여기 이제 이 여러분들 도면 번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8번이라고 파이프 기입되어 있는데, 이제 실물 파이프를 우선 한번 보여드리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파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영상상 이렇게 잘 보이는데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쭉 꺼가지고. 요거는 파이프를 촬영을 하는 거는 뭐 3매를 촬영할 수도 있고 4매를 촬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해양의 이제 프로젝트가 좀 까다로운 기준으로는 보통 4매 촬영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번이라고 적혀 있는, 원래 이런 자리들이 영상으로 보이는가는 모르겠는데 도면에 나오는 번호나 이런 것들로 적혀 있고, 여러분들 필름지에도 써 있어요. 필름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파이프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파이프로 이렇게 적혀있는,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거 있어요. 잘 안 보여. 글자가 막 날림체로 써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파이프에 실물 파이프에 보시면 있을 거야. 요게 0번이에요. 자, 그게 0번이고, 그 다음부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근데 4장 3회 촬영했잖아요? 근데 3번 숫자가 3번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 촬영한 거 아니야? 보시면, 하나, 둘, 셋, 3번에서 0번까지 필름이 있겠죠. 그래서 총 4매를 찍게 됩니다. 이 매수가 많아질수록 필름이 좀 타이트하게 촬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에 이 첫 번째 이 필름 보시면 이게 지금 8번 넘버 8번 필름에 뭐 영상 잘 안 보이진 않거든. 넘버 8번 파이프에 지금 결함이 들어갔죠. RC 보여요? 자, 화면에 나와? 네, 이렇게. 파이프 지금 0번에서 1번이고 8번 파이프입니다. 여기 8번 파이프고 0번에서 1번. 자, 0번에서 1번. 자, 8번 파이프고 0번에서 0번 로케이션이 화살표가 있는 번이 0번이죠. 여기서 1번. 자, 요거가 나네 뒤에. 자, 필름 아까 전에 보시면 1번 쪽으로, 자, 여러분 다 보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쪽으로 빨림 있죠. 잘 안 보일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를 제가 필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발림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필름이 나오는지. 자, 필름이 생각보다 잘 안 보이죠? 자, 보시면, 여기 이거 보이세요? 검은틱틱한 거? 이게 지금 이쪽 파이프하고 색깔이 비슷하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께가 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명암이 낮아지니까 어때요? 색깔이 어둡죠. 나중에 실물 파이프에 보시면 이 모양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백이 두께가 다른 데보다 낮으니까 색깔이 확실하게 표시가 나죠. 이게 백 발린 거야. 이게 RC예요. RC 결합. 이해되시죠? 0번에서 1번이고 이게 지금 뭐예요? 아스텀 규격이다. 이 상질 체크하는 거거든요. 여기 쫙 선 꺼져 있는 거 봐요. 개조개라고 해서 상질 표시하는 게 있거든요. 뭐 그건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필름이고, 여기도 좀 보이죠? 이 결함이 실제로 지금 백파에 보면 다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 제가 이거를 열어 놓을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저 하고 나면 옆 개인 필름도 있잖아요. 같이 공유하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중요한 것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결함이 요렇게 들어갔고, 요게 RC 백발림. 지금 과다한 용입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에 조금 많이 나오는 결함들. 그 다음에 요거는 육안상으로 표시는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요건 스테인레스인데 요것도
자, 요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결함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보신 거예요? 어떻게 넣었어요? 그냥 가스를 안 틀고 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구멍 내는 게 보이게끔 넣어봤어요? 자, 그거 들으셨죠? 그런 식으로 보이게끔 한번 넣어봤다고 합니다. 그럼 요거 필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한번 요거에 지금 이제 이 필름에 지금 기공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RC 보셨죠? 자, 기공 한번 필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0번에서 1번 중간에 보십시오. 0번에서 1번 중간에 요쪽 거 중간에 보시면 점 보이시죠? 보이실 거야. 네, 저기 그냥 육안으로 봐도 안 보입니까? 저게 결함으로 잡힌 거예요. 백비드가 고르지 않고 뭔가 점이 나와 있죠. 여기 기공으로 잡히는 거. 근데 생각보다 잘 보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결함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량을 잡아낼 수도 있다. 자,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두 개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결함은 제가 오늘 지금 두 개만 지금 보여드리고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이제 이 필름을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자, 첫 번째 결함은 RC였어요. 아까 전에 필름 보시면 이 색깔이 짙은 게 보이죠? 아까 전에 필름하고 똑같이 유사하죠? 이게 뭐냐면 지금 파이프를 보여드리긴 좀 힘든데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조금 찍어서 올려드리든가 할 건데 사이에 있는 게 백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RC 결함 같은 경우는 반대로 봐서 주로 오바이드에 나오겠죠? 실제로 처음부터 백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나왔다가 내려앉았을 수도 있어. 후속 용접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 RC 결함 같은 경우는 수정이 반드시 어때요? 관통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파셔야 된다고 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수정법이 나중에 다른 방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초보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통 수정을 하시고, RC 수정 같은 경우는 주로 오버헤드에서 많이 발생하죠. 왜? 백발림이 생겼으니까 오버헤드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 혹은 연결부 직전에 많이 발생하는 주로 오버헤드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파다 보면 막 이런데 RC가 생겼으면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파다 보면 또 변형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변형에도 아주 유의하게 파야 되고, 예를 들어 오버헤드만 팠을 때 문제가 뭐예요? 연결이 이음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오버헤드 연결하기 힘들잖아요. 관통 수정을 할 때 연결에 대해서도 중력이 걸리는 자리까지 파주는 게 더 좋다.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그렇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관통 수정을 하셔야 된다. 뭐 일부 해양이나 이런 데서는 반대편에 열어가지고 좀 확인하고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안 되는 이런 공사 현장도 있습니다. 부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자, 기공을 아까 전에 보시면, 필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기공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이렇게, 하나가, 필름상 하나가 WH라고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WH. 예, 있죠? 이게 원래 이제 CO2나 이런 용접에서 많이 잡히는 결함인데, 그 TIG 용접에서는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발성으로 웜홀이라고 해서 CO2나 이런 용접할 때 완전 가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일부러 가스 안 틀었죠. 아니면 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많이 끌어올라는 게 보였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지금 이렇게 잡힌 결함인데, 보통은 이제 기공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결함 같은 경우는 수정할 때 어느 위치에 들어갔을지 우리가 사실 모르잖아요. 맞죠? 기공이. 그러면 판단을 했을 때 아주 깨끗하게 센터로 이렇게 다발성 기공이 모여 있으면 대부분 이제 가운데를 파고 들어가는 게 좋고,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밀려 있으면 이제 유추가 가능하죠. 대략은. 하지만 이 기공 같은 경우는 이 기공 결함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관련 영상이 하나 있긴 한데 재용접을 합니다. 재용접을 해서 이 기공이 사실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자, 그림 보이세요? 자, 기공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용접해놨는데 기공이 안에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라인더로 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파는데 이 초층까지 들어가면 어때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부위가, 기공이 들어간 부위가 어딘가에 따라서 수정법이 좀 달라집니다. 기공이 들어간 부위가 바깥이면 그냥 파고 나서 기공이 제거가 될 때까지 그라인더로 수정하고 나서 그냥 제살 녹이기로 한번 용접해주고, 만약에 제살 녹이기를 와이 안 되고 제살로 딱 녹였는데 어때요? 물이 깨끗하게 그냥 녹으면 기공이 거의 대부분 제거가 됐다고 보고 후속 용접을 하시면 되고, 그때 만약에 물이 막 탁 튀거나 막 이런 게 있으면 아직 기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파줘야 돼요. 자, 근데 이 기공이 파냈는데 초층 인접부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위험해요.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수정하다가 또 백발림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방금 얘기했던 확인 사살, 제살 녹이기를 제살로 녹이지 말고 용가제를 대고 넣어주십시오. 그래 해야 어때요? 조금 더 안전하죠. 백발림에. 우리 용접 공정하고도 아주 이어지는 내용이죠. 우리 핫패스 때울 때 약한 전기를 강하게 하라 했잖아요. 백이 빨리면 안 돼. 데미지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 두 개의 결함은 이렇다. 나머지 결함들은 이제 차후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같이 필름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영상은 여기까지. I've been feeling so small. Watch the clock ticking off the wall.
just what I do when I'm out. So try not to hold me down. Feel alive when I'm in